7억 11권 단종 2년 6월 8일 기축 네번째 기사 1454년 명경태 5년 형제에서 아래기를 경상도 합천의 죄수 사비 사인은 간부 대치와 더불어 본부 조별계를 모살하였고 영산의 죄수 사비 동덕은 간부 성만과 더불어 본부 이말응이를 모살하였으니 율에 의해 능지처사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래기를 정성사람 전호군 양유덕이 일찍이 절제사 정종에게 죄를 받았으므로 원한을 품고 이징옥을 체포할 때 이르러 정종을 죽이고자 꾀하여 거짓으로 관물을 남용하였다 하고 또 적을 거느리고 박증의 집에 있다고 일컬으며 최자상 등과 더불어 박증의 집을 포위하였고 또 농공을 할 때를 당하여 정종을 이징옥과 창의의 수모자라고 하였다가 이제 추국을 함에 미쳐서는 원한을 갚고자 꾀하여 도리어 이징옥에게 당부하였다 하니 양유등은 유리에 장 100대에 해당하니 유삼철이에 3년을 가역하고 군관으로 위분 충군하고 향리에서 쫓아내고 저택하고 최자상은 비록 일이 유사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육진의 가장 먼 변방의 고을에 충군하소서니 본군 의윤하기를 최자상은 논하지 말라 하였다. 저택은 나라의 반역을 도모한 중재인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파던 형벌이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9일 경인 첫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9일 경인 두번째 기사 사인 황효원이 당상의 연원을 가지고 하르기를 의금부 제조 박정우는 법왕을 주문하고 나머지는 아울러 가두어서 국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9일 경인 세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르기를 검률 정효제는 유효련의 제와 비슷하므로 장 80대인데 제조 박정우 등이 검률 오윤공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것은 공사로 인한 것이니 태 40대로 고쳐서 조율해야 한다 하고 임의로 경솔하게 말하였으니 박종우는 수범이 되므로 율이 장 80에 도 2년에 해당하고 노숙동 박종림 김세민은 수종이므로 1등을 감해 각각 70대에 도 1년 반에 해당합니다. 아니 정부에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0일 신묘 첫번째 기사 사인 황효운이 당상의 연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의금부의 관리들은 마땅히 모두 논하지 마소서 하였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0일 신묘 두번째 기사 지사 이희와 정랑 조원희가 아뢰기를 요새 호조 낭리가 난신의 가제로 주찬을 베풀었는데 신등은 우연히 공사로 인하여 가서 참여했습니다. 비록 물건의 출처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마음이 좀 편안치 못하니 청컨대 되지하게 하소서 하고 이조 정랑 최사로 홍연 조건 주아랑 이윤인 김덕원도 또한 아뢰기를 지난 3월 검은날 신등이 장난삼아 송춘씨를 지어 호조에 보내더니 호조 낭리가 소작을 베풀고 청함으로 신등이 파사한 뒤에 지나가다 들려서 참여했습니다. 청컨대 되지하게 하소서 하고 집이 이언도 또한 아뢰기를 신이 저늘에 공무를 상정하는 이로 호조에 나아갔더니 본조에서 소작을 베풀었으므로 신이 참석하였습니다. 청컨대 되지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0일 신묘 세번째 기사 성균관의 생원 이효련 등이 상서하기를 성성을 높이고 스승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제왕의 떳떳한 경륜이요 덕을 숭상하고 공을 갚는 것은 국가의 성한 법전입니다. 그러므로 역대 이르러 무로 사문에 공이 있는 자는 다 학궁에 종사하는 것이 불문율이 되어 있으니 심히 성대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무릇 시행하고자 하는 바는 옛날 법에 따라 문학을 돈독히 하고 숭상하며 유아를 높이고 중하게 여겨서 노사와 숙유에게 더욱 예모를 차려 비록 이미 벼슬을 떠나 집에 있더라도 특별히 해양을 더하니 언덕이 심히 두터워서 늙은이를 공경하고 덕을 귀히 여기는 뜻이 지극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들은 거기 생각하건대 유감됩니다. 전에 대사성을 지낸 김반은 학문이 정박하고 조행이 전순하여 일찍이 사화로서 중국에까지 이름이 나타나
그때의 제주 있는 선비가 모두 추모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학문의 우두머리가 되어 함장을 종용하고 천금을 고모하여 홍류, 석사, 명경, 거제라고 호칭하는 자는 모두 그 문화에서 나왔으니 그 인재를 양성하여 지도에 보익한 공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김반은 본래 아들이 없고 뜻도 청렴하고 깨끗하며 여러 해 동안 관리 생활을 하였어도 생기를 닦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래에 나이 늙어 벼슬을 사퇴하고 각건을 쓰고 집에 있는데 담석의 저도 없고 계고의 힘도 입지 못하여 포죽한 사람이 고기를 대주지 않고 쌀 장사가 곡식을 대주지 아니하여 조금도 해양의 득택이 없으니 실로 경함이 있는 언저리 아닙니까? 예전에 전자방이 늙은 말을 길에서 보고 말하기를 젊어서 그 힘을 다했으니 늙었다고 그 몸을 버리는 것은 어진 자는 못할 일이다 하고 속백으로 그 말을 사서 길렀습니다. 이 말은 비록 작으나 가히 큰 것을 이룰만 합니다. 축산과 같은 미물에도 오히려 보답의 은혜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더욱 육아의 대로이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탄강의 큰 은혜로 70 이상의 기로 인민에게 다 진수를 내려주어 여망을 위로하는 유종인 김반에게만은 별로 특별히 대우하는 언전이 없으니 탄일의 때를 밝히는 언전의 결함이 아닙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그 정봉을 기록하여 매월 넉넉을 넉넉히 더하여 주고 진수도 겸해줘 구조의 덕을 존중하여 신등의 소망에 부응하게 하소서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사화는 신문이며 각근은 모가진 두건 언자를 씀을 말한다. 담석의 저는 담은 일짐의 중량, 석은 일곡 열말들이를 말하는 수량을 말하는 따라서 근수한 저축이라는 의미이고 계고의 힘은 옛일을 상고하는 노력, 전화해서 문사에 의하여 재화를 얻는 힘을 말한다. 진수는 진기한 음식이다. 단종 11년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0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정치인도의 난관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청컨대 부마부의 예에 의하여 정치인 이상과 함께 의논하여 포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0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뢰기를 친공신 중 통정대부 이상으로서 직계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질과 사위 중에 1인을 소용하고 형제에게 대신 주고자 하는 자는 들어주며 비록 직계 자식이나 생질과 사위가 있어서 형제에게 주고자 하는 자도 또한 들어주며 친공신 및 적정자로서 행직을 준 자는 그 직에 준해서 서용하고 그 중에서 직계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자는 자원에 따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행직은 직질이 높으나 관직은 그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0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정국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3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사인 황효원이 당상의 애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행대사성 김반에게 마땅히 별도로 쌀 5석을 주고 또 나이 70세에 치서한 당상관으로서 경외에 있는 자는 매월 식물을 주는 법이 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서울에 사는 자도 또한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3일 가보 두 번째 기사 호재에 전지하기를 난신의 의복 중에 최단인 남복은 의금부와 군기감에 갈무리하여 우인의 입는 데에 대비하고 나머지 포백인 남녀 의복은 양계로 수송하여 방위에 나간 군사에게 주라 하였다. 우인은 악인 배우를 말한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군 박씨에게 노비를 아울러 5구를 주고 내시부 우승직 복희에게 3구를 주었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내금위의 정병과 장번 시위는 다른 군사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최하가 대우군 1, 호군 2, 사직 5, 부사직 6으로서 6품 이상의 최하수가 적음으로 3품이나 4품으로서
팔 구품의 직품을 행하는 자가 많으니 고려하는 뜻에 어긋납니다. 하물며 이들은 모두 다른 나라에 군무를 맡긴 자이니 한갓 무사만 책임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참가대 최하 5군 1, 5군 2, 사직 3, 부사직 4를 더하여 주고 또 이제가 있는 자를 뽑아서 품수에 따라 동반을 직을 겸하고 춘추로 다른 예에 의하여 연재하고 동반에서 기간이 만료되어 가자하게 되면 본번의 사도를 계산하지 말고 본번의 사도로서 가자하게 되면 본번의 사일을 계산하지 말아서 이중으로 받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번 시위는 번을 갈지 않고 그대로 오랫도록 시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일은 근무한 날 수이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5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제하기를 정남공신 1등 11인과 반인 각 10인에게는 최하직 6품 이상의 실직과 산관 4를 주고 2등 공신 11인과 반인 각 8인에게 최하직 7품 이하의 실직과 산관 2를 주고 3등 공신 20인과 반인 각 6인에게 최하직 8품 이하의 실직과 산관 3을 주어서 1년마다 4도목으로 서로 받고 벼슬을 시키라 하였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6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평안도 도질제사는 일찍이 야선의 성식으로 인하여 좌우도를 나누고 그 토관도 또한 분속시켰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로 영변 부사로 겸하게 되었으니 장근대 토관도 전대로 영변부 진변 위라 하고 삼룡으로 나누어 차이마소산이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6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이조에 전제하기를 중국에 입주한 처녀 오씨의 아버지 오척과 안씨 차씨의 종친 중에 1인을 서용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증 좌찬승 양경의 처 이씨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노비를 다투어 도관에 송사하였는데 도관이 이씨에게 주지 않았다. 의정부에서 도관 결안을 보고 또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씨의 소유가 아니다 하니 이씨가 분해서 상언하였다. 장령 이승소 조화헌납 윤자 오늘 벌어서 전제하였다. 너희 대간이 이씨의 상원과 도관 결안을 가지고 그 오결인가 아닌가를 상고하여 아뢰어라. 도관은 형조에 속하는 낭청의 하나인데 노비의 부적과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봤다. 세조 때 변정원으로 고쳐다가 다시 장례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7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형조 도관에게서 아뢰기를 학생 심중륜과 지중추원서 남경우가 각각 노비를 서로 다투어 연창 위를 본사에 송사하였는데 본사에서 2월에서 6월에 이르기까지 대송하기를 도촉하였으나 오로지 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송시키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록 공함으로 그 연유를 물어도 또한 대답하지 아니하여 분간하여 결절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이 사건은 다른 사람 옮기소사니 연창위 안명담을 불러 전지하기를 다른 사람이 노비의 일로서 경을 도관에 소송하는데 경이 받는 이에 이르도록 전혀 대송하지 아니하고 조정의 인원이 심히 그러다고 하니 경은 속히 사람으로 하여금 대송하게 하라. 만일 다시 이와 같이 한다면 국가에서 반드시 판결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7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삼가 소기전 귀건조를 상고하건대 문 무관이 단연간 벼슬에 종사하다가 친부모가 경외에 있는 자는 3년에 한 번씩 귀건을 허락한다고 하였고 또 예전 상제 적손으로 아버지가 죽고 조부, 정조부, 고조부를 위하여 승중하는 자는 3년간 참취하고 부모, 정조부, 고조모를 위하여 승중하는 자는 3년간 자취를 입는다고 하였으니 무릇 산 사람을 기르고 좋은 사람을 보내는 것은 다 중한 일이므로 상을 입는 법도 원리 중조와 고조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귀건의 법이 부모에게 그치는 것은 마땅치 않으며 또 무릇 사람으로서 자식을 잃은 자는 오로지 그 자손에 어뢰하고 어버이가 죽은 자는 할아버지에게 구유를 받음으로 서로 정이 중한데 볕을 사는 자가 귀건하지 못하여 항상 서로 생각만 하고 있으니 정리상 참아 못할 일입니다. 이로 인하여 효성이 쇠박하고 덕이 후하게 되지 아니하면 이것은 국가의 골선입니다.
만일 친자식이 없는 자에게는 승중한 적순으로 하여금 기근을 허락하게 하고 그 증조부와 부모와 고조 부모에게도 또한 이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기근은 집에 돌아가서 부모에게 배움이고 승중은 죽은 사람의 아들이나 손자가 되를 이어 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축산 사람 김망룡이 본업의 수령을 능욕하였습니다. 속형전에 상고하건대 풍간 이민으로 수령과 감사를 고발한 자는 종사의 안위를과 불법 살인에 관한 것이 아니면 수리하지 말고 장 100대 유 삼천리로서 논하라고 하였습니다. 경호년의 수교에는 감사 수령을 능욕한 자는 전조의 고사에 의하여 저택하고 향리에서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김망룡은 경건대 이 수교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호년은 세종 32년 1450년을 말한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8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사인 황효운이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지난번 내풍 정년 때 집현전 상의원 주자소 집무소 등의 여러 사가 대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여기를 불러놓고 공공연히 술을 마시었으니 심히 무례합니다. 청컨대 사헌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승정은 도승지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대군 여러군 및 종친 부마가 풍정을 드리던 날에 신들이 법만 봐도 또한 집현전 등 제사와 더불어 같으니 청컨대 되제하게 하소서 하니 선지하기를 정우는 전례가 있으니 비염하지 말고 마땅히 집현전과 제사를 구문하라 하였다. 내풍 정년은 신하들이 왕비에게 음식물을 올리던 잔치를 말린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호조와 의금부의 난관 등의 죄를 현재 추국한 것을 가지고 단죄하라고 명하였으나 그러나 증거는 이미 갖춘 자가 자문 많은데 아직도 하나로 귀일시키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다시 국문하여 단죄하고 또 호조의 당상도 관련자가 있으니 또한 아우러 추국하소서니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1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내금이 지, 계강, 유, 인섭 등 7인이 현능에 호종하였는데 임금의 술이 앞으로 말을 달렸으므로 형조에 내려 이를 공문하게 하였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정부에 내려 의논하였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지, 계강은 논하지 말고 유, 인섭은 도피하였으므로 그 정상이 미운이 청컨대 다시 주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참대시는 참형을 할 때 가벼운 죄는 춘분에서 추분까지 마무리 생정할 시기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던 일인데 추분까지 기다려서 처형을 참형하였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의금부 도사 안철손이 당상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제 호조의 회음한 관리를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신들은 생각하건대 공사가 아니고 사설의 모든 아몬이 모여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정한 법령이 있습니다. 위조와 형조는 정조한 법관으로서 사설이 서로 회음하였는데 이것을 버려두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후세의 사람을 징계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다시 공문하고 본부의 당상도 또한 난신의 가제를 함부로 사용한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니 청컨대 아우러 공문하소서니 대신에게 의논할 것을 명하였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2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종성직의 사인 선화자 중감이 죽으니 유사로 하여금 염섭하여 장사 지내도록 하고 취재하였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2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사인 황희호 원이 당상의 인원을 가지고 아뢰기를 이조와 형조의 난관이 호조에서 회음하였으나 반드시 식물을 출처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정상이 용서할 만하고 또 공사가 아니고 사설의 여러 아문이 모여서 엄수할 수는 없는 것은 이런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모두 논하지 말고 의금부와 호조의 당상도 또한 도방하여 공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6월 21일 임민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당나무를 생산하는 곳은 적으며 경외에서 수종하는 종이는 모두 당나무를 민간에서 거두었으므로 그 폐단의 심이 많으니 이제 초절, 목피, 일건, 접피, 세냥에 섞어서 종이를 만들어도 또한 쓸 수가 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부득이 당나무 종이를 써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쓰는 종이는 다 잡초지를 사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초절 목피는 풀마디와 나무 껍질이다. 단정시록 11권 단정 2년 6월 2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차사가 아뢰기를 오치안에 사는 올량압 야오네 등이 값산 강변에 침입하여 마을 두 필과 소 한 누를 빼앗아 갔는데 회령진 절제사 반효선이 야인 도마놈 마구 엄파 등으로 하여금 야오네와 수원두를 불러 빼앗아간 말 한 피를 가지고 오게 하고 반효선이 야오네 등을 칼을 씌워 가두었습니다. 하니 수양이 도승지, 신숙주, 동부승지, 구치, 관 등과 더불어 빈층에 모여 의논하고 관찰사와 절제사에게 유서를 내리기를 야오네 등을 놓아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복 반관, 홍일동을 보내어 절제사와 함께 의논하여 마구 엄파 등의 공로를 포상하게 하였는데 1등에게는 청홍, 면포 각 5필과 소금, 쌀 각각 5석, 2등에게는 청홍, 면포 각각 4필과 소금 각각 소금, 쌀 각각 4석, 3등에게는 청홍면포 각 3필과 소금, 쌀 각각 3석을, 4등에게는 청홍면포 각각 2필과 소금, 쌀 각각 2석을, 5등에게는 청홍면포 각 1필과 소금, 쌀 각각 1석을 주고 또 회령부에서 위로연을 열게 하였다. 수양은 또 그를 도제제사에게 보내기를 이제 감사의 계본을 보고 야오네 등의 사건의 상태를 자세히 알았다. 야오네는 오랫동안 구군을 받아 벼슬이 오품에 이르렀는데도 무리를 지어 침입하여 소와 말을 빼앗아가니 의리상 마땅히 주살해야 하나 처음에 고기 잡는 자를 만나서 해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또 우마를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승복하였으니 무릇 사람으로서 자복한 자는 의리상 죽일 수 없는 것이다. 회령부사는 어찌 칼을 씌워 가두는 데까지 이르렀는가. 내가 돌려보내기를 주상께 제청하였으니 도질제사는 곧 유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야오네를 달래어 아직 보내지 아니한 마피를 속히 돌려보내라 하였다. 단정시록 11권 단정 2년 6월 22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교지를 받으러 함길도 관찰사에게 치사를 보내어 말하기를 육진의 군자 창고가 대개 지은 뒤 오래되고 비습하여 곡식이 반드시 썩을 것이니 경이 썩는지의 여부를 상고하여 아뢰고 마음을 다하여 조치해서 썩지 않게 하라 하였다. 단정시록 11권 단정 2년 6월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7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 단정시록 11권 단정 2년 6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난 올해 외인 만고로가 처자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에 이르러 대마주 종성지기의 사송 선하자 중감 등이 말하기를 만고로는 우리 주군이 일찍이 사원으로 부리던 자인데 도망하여 기국에 이르렀다는 것을 듣고 나로 하여금 예조에 고하여 도로 거느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했는데 이제 중감은 이미 죽었으니 청컨대 망고로 등 사인과 훔치어온 배를 종승직의 사인 시라이라에게 붙여 도로 돌려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정시록 1권 단정 2년 6월 2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전평 우진 탄정 소필홍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정시록 11권 단정 2년 6월 26일 정미의 첫 번째 기사 조화사관 조어가 병으로 사직하니 연호하지 않았다. 단정시록 11권 단정 2년 6월 2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제하여 황부인의 첩의 집을 행 동첨 내시부사 최은에게 주었다. 단정시록 11권 단정 2년 6월 2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이주를 송헌대부 오산군으로 강명경을 판한성 부사로 김구를 예문제학으로 이승지를 호조 참판으로 김연지를 공조 참판으로 이사원을 김황 조수산을 중추원 부사로 홍심을 인순부 윤으로 어효첨을 이조 참이로 이보정을 예조 참이로 나홍수를 형조 참이로 송복원을 공조 참이로 한서룡 심해 이윤손
조수문 첨지중추원사로 성산문을 집행전 부제학으로 유사구를 의사관 대구로 안승효를 경기관찰사로 김순을 경상도 관찰사로 노숙동을 전라도 관찰사로 하한을 경상 조화도 도질제사로 변효문을 경주 부윤으로 삼았다. 단조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수양이 진책사를 삼고 우의정 환학을 진모사로 삼아 책보를 받들고 경의전으로 나아가 현덕왕후의 전후를 더하여 올렸는데 그 옥책문은 이러하였다. 길이 지극하신 덕을 생각하니 어찌 슬픈 감회를 견디겠습니까? 공경이 휴칭을 올려 귀미의 미승을 다하고자 하여 이에 용례를 베푸는 것은 실상 이장을 쫓았을 뿐입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황비께서는 경효 자인하고 유가해순하여 일찍부터 우빈과 같은 아름다운 행실을 나타내어 능히 규문의 법도를 온전히 다하였고 빛나게도 주사와 같은 아름다운 덕음을 이어서 엄밀히 왕하를 도왔습니다. 이리하여 많은 어진 자손을 두시는 경사를 펴줬고 다시 자손들의 안락을 위해 도와서 편안하게 하는 현덕을 끼쳐 주셨던 것입니다. 신이 외람하게도 선대의 아름다운 덕분에 크나큰 사업을 얻어 개성하였기에 이에 비현의 칭호를 올려 그 언덕을 보답하려는 자그마한 정성을 펴고자 하여 삼가 억측을 받들어 인효 순회 현덕 왕후 라는 전호를 더하여 올립니다. 바라건대 이 정성스러운 충정을 살피시고 영감을 들이우시어 밝은 빛을 한없이 비춰주시고 큰 복을 그지없이 내려주소서. 그 의절은 이러하였다. 기일 전 1일에 액정서에서 채관과 보안 각각 하나씩을 보안의 남쪽에 설치하여 채관이 북쪽에 있고 보안이 그 다음에 있다. 전이는 사자가 명을 받는 자리를 경의전 뜰의 길 동쪽에 북향에 설치하고 책독관, 독보관, 봉책관, 봉보관과 채관, 보안을 드는 자의 자리를 사자 뒤에 남쪽으로 가깝게 각기 자리를 달리하여 겹슬로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하여 설치한다. 북이 첫 음을 알리면 예조 정랑이 채여 둘을 건전문 밖에 진술하고 병조에서 황후의 의장을 채여의 북쪽에 진술하여 전학서의 전학이 고치를 진술하고 진술만 해놓고 쓰지 않는다. 병조에서는 다시 제 남쪽의 세 장을 진설해 놓으며 세 장이 앞에 있고 고치가 그 다음에 있다. 정친과 문무백관 그리고 사자 이하가 함께 조당에 모여 각기 조복을 갖춰 입는다. 북이 이 음을 알리면 정친과 백관 사자 이하가 모두 문 밖에 설치된 자리로 나아가 서며 예조 정난이 책함과 보스를 받들고 가서 각기 그 안 위에 올려둔다. 북이 다시 삼음을 알리면 집사관이 먼저 들어와 그 자리로 나아가 쓰고 공례랑이 정친 및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서편 문으로 들어와 각기 자리로 나아가서 서면 종소리가 그치고 내외의 문을 열어놓는다. 판동네가 무릎을 꿇고 외판을 아른다. 이에 전하께서 열을 타고 나오면 산선의 시위를 형성의 예술과 같이 하고 전하께서 자리에 오르고 이어 향로에 향을 피우게 되면 상서관이 보호를 받들어 보안에 갖다 놓으며 산선의 시위를 역시 평상시의 예술과 같이 한다. 이에 전이가 사배를 말하면 통천에 이어받아 국궁 사배흥 병신을 소리 높여 창하며 무릇 통천과 찬창은 모두 전이의 말을 받아 산다. 정친과 백관이 모두 그 소리에 맞추어 몸을 구부려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다시 몸을 바로 한다. 복례랑이 사자 이하의 사람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으로부터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쓰고 통천이 국궁 사배흥 병신을 소리 높이 창하면 사자 이하 모두 몸을 구부려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다시 몸을 바로 한다. 정교관이 승지가 한다. 당자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전교를 내리소싸고 아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동쪽문으로 나오고 내직 별감이 채관과 보안을 든 자가 그 뒤를 따른다. 앞마다 두 사람이 공복을 입고 마주 서서 이를 든다. 정교관이 내려가 사자의 동북쪽으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고 별감이 안을 들고 정교관 남쪽에 조금 뒤로 물러서서 다 같이 서양하여 쓴다. 정교관이 정교가 있음을 이끌어서 통찬의 교회를 창하여 사자 이하 모두 무릎을 꿇는다. 이에 정교관이 교지를 선포하여 말하기를 현덕빈 권씨께 책을 올려 왕후로 삼고 경등에게 예를 시행하기를 명한다 하고 선포를 마치고 통천의 부복흥 사배흥
평신을 창하면 사자가 이하 모두 엎드려다 일어나서 네 번째라고 일어났다 다시 몸을 바로 한다. 별감이 책함을 가지고 정교관 앞으로 나아가면 정교관이 책함을 받아가지고 별감이 책 안을 내주면 안을 들고 왔던 자는 곧 물러간다. 정사에게 주면 정사가 나아가서 북행하여 무릎을 꿇고 받는데 안을 든 자는 이인이 안을 마주 들고서 정사의 왼쪽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으면 정사가 책 안을 안 위에 놓는다. 안을 드는 자는 다시 그 안을 마주 들고 사자 뒤로 물러와 선다. 정교관이 보수를 받아 가지고 정사에게 주는 것도 역시 책함을 줄 때의 의지로가 같다. 의식을 마치고 돌아와 시립하게 되면 통천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을 장하면 사자 이하 모두 엎드렸다 일어나서 네 번째라고 다시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복내랑이 사자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나아가되 책안 보안을 든 자가 앞서 가고 사자는 책함과 보수를 각각 그 체에 갖다 놓는다. 이리하여 세장 고치가 앞에서 인도하면 그 뒤에 책이어 보이어 그 다음에 의장 그 다음에 사자 이하가 따라가는데 통천의 국궁 사배 흥 평신을 창하면 종친 및 백관이 모두 몸을 구부려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다시 몸을 바로 한다. 판통내가 서편계로부터 올라가 당주와 앞에 가서 부복해 무릎을 꿇고 의식이 끝났음을 아래고는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다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때 전하께서 자리에서 내려오고 복내랑이 정친과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며 판통내가 무릎을 꿇고 해음을 아래고 병조에서 정교를 받아 의장을 풀어놓는다. 행사 집사관인 정사 정일품으로 한다. 부사 정이품으로 한다. 독책관 독보관 문무 삼품으로 한다. 각 일원 봉책관 봉보관 각 일원 오품관으로 한다. 거책 안자 거보 안자 각 이원 참외로 한다. 봉의 장사 6원 내시부 관원으로 한다. 대치사관 전이 통찬 복내랑 통례문 관원으로 한다. 그리고 예조 정랑 1원 병조 정랑 1원 건시 승지로 한다. 내직 별감 6원 내직원 사람으로 한다. 사자 이하가 혼전 대문 밖에 이르러 책보를 임시로 혼전 대문 동쪽에 서양하여 있다. 악에 두고 의장을 받드는 자는 그 남쪽에 쓴다. 복리랑이 사자를 인도하여 악차 동계 아래 남쪽으로 가깝게 서양하여 있다. 들어가면서 궁일령이 신악을 정제해 털고 전이 대치사관 통찬 복리랑이 먼저 들어가 각기 그 자리로 나아간다. 동계 아래 서양하여 북쪽을 위로 삼아 있다. 위에 복내랑이 사자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오면 또 다른 복내랑이 봉책관과 봉보관을 인도하여 각기 책과 보를 받도록 하고 거책 안자와 거보 안자는 각기 그 안을 들도록 하고는 정문으로부터 들어오면 의장을 받는 자는 따라 들어오고 사자 이하 그 뒤를 따른다. 임시로 설치한 요기 앞에 이르러 안을 들고 온 자가 각기 그 안에 요기에 놓으면 봉책관과 봉보관은 그 책과 보를 각기 그 안에 놓는다. 책안은 북쪽에 있고 보안은 남쪽에 있다. 의장을 받드는 자가 그 안 남쪽에 서면 궁일령이 궤를 열고 신두를 받으러 내어 그 좌에 모시고는 복례랑이 사자 이하의 사람을 인도해 그 자리로 나간다. 전이가 사배하라고 말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 국궁 사배 흥 평신을 창한다. 이에 사자 이하 모두 몸을 구부려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다시 몸을 바로 한다. 복례량이 정사를 인도해 전장 가운데 나아가 북행하여 쓰고 대치사관이 동계로부터 올라와 신자 앞으로 나아가서 북행하여 부복해 꿇어 앉으면 통천이 괴를 창한다. 이에 사자 이하 모두 무릎을 꿇으러 부복하면 대치사관이 치사하기를 모관 신모가 삼가 책 보를 받으러 올립니다 하고 아래기를 마치고는 부복하였다 일어나 다시 몸을 바로 하면 통천이 부복 흥 평신을 창하고
사자 이하가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 다시 문을 바로 한다. 이에 대치사관이 내려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복내량이 봉책관과 봉보관을 인도하여 함께 책안과 보안 앞으로 나아가 서양하여 무릎을 꿇고 각기 책과 보를 받들고는 다시 일어나서 중계로부터 올라가며 책안을 든 자와 보안을 든 자도 이를 따른다. 복내량이 다시 사자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면 독보관이 따라 올라간다. 사자가 신주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에 쓰면 부사는 정사의 동남쪽에 쓴다. 봉계량이 괴를 찬하면 악을 든 자가 무릎을 꿇고 먼저 안을 신주 앞에 놓는다. 책안은 서쪽에 있고 봉안은 동쪽에 있는데 욕석을 설치해 놓는다. 봉책관이 입구로 앉아 책함을 부사에게 주면 부사는 이를 받아가지고 정사에게 주고 정사는 이를 받아 안에 놓아둔다. 그런 다음 봉보관이 입구로 앉아 보수를 부사에게 주면 부사는 이를 정사에게 주고 정사는 받아서 안에 놓는다. 복내랑이 부보 큰 소태 북한 괴를 찬하며 봉책관이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함께 열고 책을 꺼낸다. 이에 독책관이 나가서 북향에 꿇어 앉아 책문을 읽기를 마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나 온다. 이러면 복책관은 그 책을 도로 함에 두고는 그 함을 받들고 일어나면 책 안을 든 자가 그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서 안을 들어 신좌 약간 동쪽 앞에 놓아두고는 부복하였다 일어나 책 안을 들었던 자와 함께 내려와 각기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 다음 봉보관이 나아가서 꿇어 앉아 옥을 열고 보를 드러내며 독보관이 앞으로 나아가 북향에 꿇어 앉아 보문을 읽기를 마치면 다시 보안을 든 자가 나아가 꿇어 앉아 그 안을 들어 책 안 남쪽에 놓으며 봉보관이 그 보를 그 안에 놓아두는데 책함을 두던 의절과 같이 하고는 함께 내려와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며 의장을 받은 자는 각기 선과 계를 받들어 신좌의 좌우에 설치한다. 모두 부가 있다. 이에 복내랑이 부복 흥 평신 열 찬하라고는 사자를 인도하고 내려와서 각기 자기 자리로 돌아가며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을 창하여 사자 이하가 모두 부가에다 일어나 네 번 절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복내랑이 사자 이하를 인도해 나간다. 책보는 옥책과 건보이고 효칭은 아름다운 칭호이고 용례는 번거롭고 귀찮은 예의이고 이장은 상례의 법도이고 황비는 왕의 어머니를 이름이고 우비는 오제의 한 사람인 순제의 비이고 어먼 나라의 큰 의식이나 행사에 임금이 거둥할 때 공중에서 이에 참여한 여러 관원에게 준비를 서두르도록 알리기 위하여 세 차례 치던 북소리를 말한다. 초음, 이음, 삼음이 있다. 의장은 청홍계가 각기 하나, 작선이 2개이다. 고치는 붓과 필이고 안은 책상이며 산과 선은 양상과 해가리는 부채이다. 당, 좌는 임금이 앉는 자리이고 녹은 대나무로 만든 상자이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일본군 대마주 종성 홍의 사자가 바늘에 달아 진양하였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친히 담제를 경의전에서 행하였다. 그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 전 1일에 전사가 그 요속을 거느리고 전의 안팎을 깨끗이 소지하고 나면 집내가 전하의 요기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에 설치하고 집내의 자리는 동계 아래 서쪽으로 가깝게 서양에 설치하고 알자 찬자 찬이는 그 남쪽에 있되 약간 뒤로 물려서 북쪽을 위로 삼아 설치하고 종친 및 문무백관의 자리는 전정 바깥에 문반은 동쪽에 무반은 서쪽에 설치하던 모두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하고 겹질로 북향하여 상대하여 머리를 마주하게 하며 종치는 풍계마다 반두를 따로 설치하고 대구는 특히 정 일품 앞에 그 자리를 설치한다. 감찰의 자리 2개소를 문무반 뒤에 북향하게 설치하였다. 서리는 각기 그 뒤에 배종케 한다. 예감은 전의 북쪽 임방인 곳에 파되 네모지게 깊게 파고 그 물건을 늘 만하게 한다. 그날 축시 5각 전에 축시 5각 전이란 곧 삼경 3점이며 행사는 축시 1각에 한다. 공일령이 신악을 깨끗이 털고 종친의 백하는 담보 진하게 물들인 옥색 단령과 오사모 흑각대 백피 화려한다. 갖추고 모두 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집내가
알자와 찬자와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으로 들어가 겹주로 서쪽을 위로하고 북향에 네 번절하고 나서 각기 그 자리로 간다. 복렬왕이 종친 및 백관을 나누어 인도해 각기 그 자리로 간다. 판통렬과 그 제전 앞으로 나아가서 그날 출궁할 때 산, 선 등의 장위와 도종은 평상시의 의질과 같다.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을 아래고는 부복하에다 일어나 물러나온다. 뒤에도 같다. 전사가 담복, 참포, 익선관, 오서대, 백피화를 갖춘 뒤에 찬내가 임금을 인도하여 그 자리로 들어간다. 근시는 따라 들어가고 산선 및 호위 가는 문 밖에 머무른다. 집내가 곡을 말하여 찬내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서 부복하고 곡하소서 하고 개청하며 전하께서 꿇어 앉아 부복하고 곡하고 종친의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도 역시 창한다. 물론 무릇 집내의 말이 있으면 찬자는 모두 그 말을 전해 창한다. 집내가 지곡 사배를 말하여 찬내가 지곡하시고 일어나시어 사배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평신하소서 하고 개청하여 임금이 곡을 거치고 일어나 네 번 절하고 다시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종친 및 백관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찬한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해 임시 제전으로 나아가 복렬왕이 종친 및 백관을 인도해 나온 뒤에 상위 원에서 길복, 현포, 익성관, 오서대, 백피화를 바친다. 예조 판서가 그 제전 앞으로 나아가 부복하고로 앉아 전하에게 옷을 받고 입을 것을 결정하여 전하가 옷을 받고 입으면 종친 및 백관도 옷을 받고 입는다. 흑색 단령 흑각대로 한다. 집내가 아흔관과 종훈관의 자리를 전하의 요기의 남쪽으로 가깝게 북쪽을 위로 하여 서향에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중문 안 서쪽에 동쪽을 위로 하여 북향에 설치하며 헌관과 모든 집사의 문 밖의 자리는 중문 밖 길 동쪽에다가 남쪽으로 가깝게 겹치러 서쪽을 위로 하여 북향에 설치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그 요속을 인솔하고 들어가 축번을 대왕 신좌의 오른쪽에 바치고 점이 설치되어 있다. 폐비 2개를 준소에 진설하며 향로 향합과 아울러 촉을 대왕 신좌 앞에 진설한다. 그 다음에 예찬을 진설하고 또 예찬을 왕후 신자 앞에 진설한다. 찬품은 상제 때와 같다. 준 1을 창문 밖 왼쪽에 진설하는데 가이가 한 개 명수를 채운다. 황이가 한 개 울창을 채운다. 착준이 2개 하나는 명수를 채우고 하나는 예제를 채운다. 호준이 2개 하나는 명수를 채우고 하나는 앙제를 채운다. 산내가 2개 하나는 현주를 채우고 하나는 청주를 채운다. 4줄로 되어 있게 하여 첫째 줄은 가이, 황이이고 둘째 줄은 착준이고 셋째 줄은 호준이고 넷째 줄은 산내로 되어 있다. 모두 작과 멱이 얹어서 서쪽을 위로 하여 북향하게 설치한다. 무릇 준에는 명수로 채워진 것이 위가 된다. 또 찬반 한 개를 준수에 설치하고 관세의 위를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작은 서쪽에 있으며 반과 이가 있다. 뇌와 새 동쪽에 있게 하여 작을 얹어 놓고 비는 새의 서남쪽에 있게 하여 수건을 채워 놓는다. 만약 작새의 비 같은 것이면 또 찬 1개와 작 2개가 채워져 있고 점이 있다. 아헌관과 종헌관의 새는 또 동남쪽에 북향해 있는데 관세의 동쪽에 있고 작새는 서쪽에 있다. 뇌는 새의 서쪽에 있어 작을 얹어 놓고 비는 새의 서남쪽에 있으며 수건이 채워 놓는다. 작새의 비 같으면 또 작은 4개를 채워넣고 또 점이 있다. 모든 집사의 관세도 아헌관과 종관의 새 동남쪽에 북향에 설치하며 집준자, 집례자, 집비자, 집멱자의 자리는 준, 내, 비, 멱 뒤에 설치한다. 각 삼각전에 종집리 백관이 모두 외문 밖으로 나가고 헌관과 모든 집사들도 문 밖에 마련된 자리로 나아간다. 일각전에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인솔하고 먼저 들어가 자리에 나가고 찬인 전사관, 대축, 축사, 재량, 궁령이 전쟁으로 들어가 겹주로 북향의 서쪽을 위로 하였습니다.
집내가 사배를 말하면 이어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을 창하면서 전사관 이하 모두 몸을 구부려서 4번절하고 일어나 다시 몸을 바로 한다. 산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대축과 축사, 재량, 궁일령을 인도하여 관세 위로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을 닦고 나서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이에 복리랑이 종친 및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각기 그 자리로 나아가며 알사가 아한관과 종관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역시 그 자리로 나아간다. 대축이 동계로부터 올라가 대왕 신이 앞에 나아가서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내어 그 신좌에 설치하고 백제건으로 덮고 궤는 그 오른쪽에 설치하며 궁일령이 왕후 신좌 앞으로 나아가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내어 신좌에 설치하고 청저건으로 덮고 궤는 그 오른쪽에 설치한다. 대왕의 신전은 서쪽에 있고 왕후의 신전은 동쪽에 있다. 그 다음 집사자가 작세 위로 나아가 잔을 씻어서 닦고 작을 씻고 닦아 비 속에 넣고는 이를 받으러 준소로 나아가 점 위에 놓는다. 판통내가 제전 앞으로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행례하소서하고 개청하여 전하가 나오는데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그 자리로 나간다. 근시가 따라서 들어간다. 집내가 곡하고 말하면 자네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전하에게 괴하여 부복하고 곡하소서하고 개청하면 임금이 꿇어 앉아 부복하고 곡을 하며 아흥간 이하 그 위차에 있는 자는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집내가 지곡하고 말하면 찬내가 다시 임금에게 지곡하시고 일어나시어 평신하소서하고 개청하면 임금이 곡을 거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아흥간 이하 그 위차에 있는 자는 모두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집내가 행전 패례라고 말하면 찬내가 임금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에 쓰고 건시 승지가 한다. 1인이 꿇어 앉아 이를 가지고 일어나 물을 붓고 1인은 꿇어 앉아 반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이에 전하가 손을 씻고 건시가 꿇어 앉아 비에서 수건을 가져다가 바친다. 전하가 손을 잡고 나면 건시가 수건을 받아서 다시 비에 놓는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건시도 따라서 올라간다. 준소에 나가서 사용하였으면 집준자는 멱을 들고 건시 1인이 울창을 뜨면 한 사람이 잔을 가지고 울창을 받는다. 찰레가 전하를 인도하고 들어가 신주 앞에 나가 북향하고 쓰면 찬내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전하에게 괴하소서하고 개청하면 임금이 꿇어 앉으면 아흥간 이하 그 위차에 있는 자도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건시 4인이 향합을 받들어 꿇어 앉아 바치고 또 1인은 향루를 받들어 꿇어 앉아 바친다. 찬내가 삼상향하소서하고 개청하면 건시가 향루를 안 위에 드린다. 근시가 찬을 꿇어 앉아 바치면 찬내가 집찬하고 관지하소서 하고 개청하여 이를 마치면 찬을 근시에게 주어 근시는 다시 대축에게 주어 이를 준소에 두게 한다. 근시가 패비를 꿇어 앉아 바치면 찬내가 집회하여 헌패하소서 하여 개청하여 전하가 패를 근시에게 주어 대왕 신좌 앞에 드린다. 또 근시가 다른 패비를 가지고 꿇어 앉아 바치면 찬내가 집회하여 헌패하소서 하고 개청하면 전하가 패를 건식에 주어 이를 왕후 신좌 앞에 드린다. 무릇 진향, 진찬, 진패할 때는 모두 동쪽에서 서양하여 하고 전노, 전찬, 전패할 때는 모두 서쪽에서 동양하여 하며 진작, 전작도 이에 준한다. 찬내가 부복하였다 흥하고 평신하소서 하고 개청하면 전하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아흥간 이하 그 위치에 있는 자도 모두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으로 나가서 내려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면 집내가 행초헌례를 말하여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집준자는 멱을 들고 건시에 이르니 예제를 뜨고 다른 이인이 작으로 그 수를 받는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 신주 앞에 나가서 북향하였으면 찬내가 꿇어 앉아 부복하고는 괴하소서하고 개청하면 전하가 무릎을 꿇는다. 아흥간이야 그 위치에 있는 자도 모두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창한다. 근시가 작을 꿇어 앉아 바치면 찬내가 집작하고 헌작하소서하고 개청하여 전하가 작을 근식에 줘서 대왕신자 앞에 드린다. 또 근시가 부작을 꿇어 앉아 바치면 찬내가 집작하고 헌작하소서하여 개청하면 전하가 작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 신자 앞에 드린다.
찬내가 전하에게 부부가에다 일어나 몸을 물러나 북향하여 구애하소서 하고 개청하고 대축이 대왕 신좌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동양하여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고 나면 찬내가 부부가에다 흥하여 평신하소서 하고 개청하여 전하가 부부가에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아흥과 니야 그 위치에 있는 자도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장한다. 찬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 밖으로 나가서 내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행 아흔네를 말하면 알자가 아흔관을 인도하여 간수 위에 나아가 북향하에 서서 손을 씻고 수건을 손에 닿고 나면 알자가 다시 아흔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중소에 나가서 영하였고 쓴다. 집준자가 멱을 들고 앙제를 뜨면 집사자 2인이 작을 가지고 그 수를 받는다. 이에 알자가 아흥간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대왕 신조 앞에 나아가 북향하였으면 괴하라 하고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아흥간에게 주어 아흥간이 집작하여 헌작하는데 그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대왕 신자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가 부작을 아흔간에게 주면 아흔간이 집작하여 헌작하는데 그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대왕 신자에 드린다. 또 집사가 부작을 아흔간에게 주어 아흔간이 집작하여 헌작하는데 그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 신좌 앞에 드린다. 알자가 부복하여다 일어나 평신하라 하고 찬하고는 아흔간을 인도하여 지게문 밖으로 나와서 내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행종헌례라고 말하면 예,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의 의질과 같이 하고는 인도하여 내려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 집내가 곡하고 말하면 찬내가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전하에게 괴하고 부복하여 곡하소서 하고 개청하면 전하가 무릎을 꿇고 부복하여 곡을 하되 슬픈 점을 다한다. 아헌간이야 그 위치에 있는 자는 모두 같이 한다. 찬내가 역시 장한다. 집내가 지곡 사배라고 말하면 찬내가 지곡하시고 일어나시어 사배하시고 일어나시어 평신하소서 하고 개청하면 전하가 곡을 거치고 일어나 네 번째라고 다시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이때 아흥과 니야 그 위치에 있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장한다. 찬내가 예피를 아래고는 부복하였다 일어나 전하를 제전으로 돌아가며 상의원 관원이 골룡포와 옥대를 바친다. 황공할 때 산선과 장위의 도종은 올 때의 의질과 같다. 알자는 아흔간과 종간을 인도하여 나가고 복례라는 건 정친과 논노백간을 인도하여 나가며 찬이는 전사간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간다. 집내가 사배하고 말하면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하고 장하여 전사관 이하가 모두 몸을 구부려 네 번째라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이러하여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은 대왕의 신주를 받으러 궤에 넣고 궁일영은 왕후의 신주를 받으러 궤에 넣기를 의질과 같이 한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이를 인수하고 배 위로 나가 네 번째라고 나오고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요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며 대축은 축패를 받들고 가서 감에 묻는다. 종친 및 백관의 길복을 입고 제전 앞에 나가 차례로 서석구로 앉아 그 반수가 명단을 올려 봉위한다. 담제는 초상으로부터 27개월 만에 하는 제사이다. 대상을 치른 그 다음 달 하순 정일이나 해일에 행하던 제사를 말한다. 예감은 재물을 묻는 구덩이이다. 임방은 24방위의 하나이다. 상위원은 임금의 여법과 군중에서 쓰이는 일용품 및 보물을 공급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었다. 축파는 축문을 얹어놓은 늘 조각이다. 패비는 제향 때 준례를 놓는 준상을 차리는 곳이다. 예찬은 제사를 쓰이는 음식물들이다. 울창은 울금 향을 넣어 빚은 향기 나는 술인데 제사의 강신에 썼다. 자주라고도 한다. 앙제는 제사에 쓰던 빛깔이 흰 술, 오주를 만들 때 세 번째로 얻는 술인데 백차주라고 한다. 작은 잔이며 멱은 밥보자기이고 반수는 우두머리인 사람이다. 한정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장령, 홍윤성, 정은, 이문영 등이 아뢰기를 이제 변효문을 경주 부윤으로 임명하셨는데 변효문은 지난날 모람되게 과전을 받고자 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서명하였고 또 훌륭한 제조가 되어 쓰는 그 아들이 무고에 응시하자 낭청에게 요청하여 몰래 시수를 더하게 하였으니 수령에 임명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또 김수는 그 모친이 경상도 영산에 있는데 이제 그 도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세종조에는 감사가 비록 1년을 지난 뒤에도 채직되는 데에도 일찍이 그 어버이가 있는 곳에는 임명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처자를 데리고 부임하고 2주년 만에 채직하게 되는 이는 수령과 더불어 다름이 없습니다. 청컨대 김수를 채임토록 하소서하니 대신들과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시수는 관역에 맞은 화술의 수요이다. 단조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모든 도의 목장의 고실만은 다만 그 목장에게만 이를 징수하게 하였는데 그 감고와 이마까지도 목자의 예의에 의하여 아울러 징수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실말은 마는 목장에서 실수로 인하여 잃어버리거나 또는 죽게 만든 말을 말한다. 감고는 군가나 관아에서 금, 은, 곡식 등 재산의 출납이나 물품을 보살피며 잡무도 맡아보던 사람이다. 이마는 사복시의 정육품의 잡직인데 임금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수양대군이 녹양평에서 습진하였는데 영해군 이상대군과 제군까지도 따라갔다. 이 나쁜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낭청, 윤오, 조숙생, 김수, 원자정, 조옥 등이 정몰한 재산을 함부로 매각하여 향주와 납약을 조제하여 나누어 썼는데 그 작물을 계산하면 각기 30간이고 이순백, 신수지, 임효선, 신성경, 이계정, 김경장 등은 정몰한 재산을 사용하여 공수에 충당하였는데 그 작물을 계산하면 신수지가 75간, 임효선이 65간, 이순백, 김경장이 49관, 이계정이 41관, 신성경이 25관 모두 감수, 자도, 유로에 의하여 논제하여 신성경, 윤호, 조숙생, 김수, 원자정, 조욱은 그 유리에 죄유리에 응당 장 100에 유 3천리에 차고 아울러 자자하여하며 신수지, 임효선, 이순백, 김경장, 이계정은 자명에 처하여야 합니다. 또 호조, 정락, 송인창, 문, 송수, 전동생과 조아랑, 최헌, 이서종, 민순손 등은 관의 정물한 잡물을 가지고 함부로 본조로 옮겨서 이를 남용하였으며 제용 판사 이연기, 직장 박중우, 부녹사 최담, 성공 판사 김가, 녹사 김중윤, 예빈 녹사 권념, 침장고 별조학 유종식, 조매 사온 주부 김임, 직장 이순과 장고 직장 권설 부직장 문자숙, 김귀손, 풍저창 부사 안관호 승, 김맹형, 민충 달리 호조낭청의 지시를 받고는 감합 여부도 고찰하지 않고 함부로 관물을 호조로 수송하였으며 대사성 김예의, 직강, 공기, 학유, 이종사는 함부로 서책을 호조로 수송하였으며 산악박사 김희는 정몰한 양관 해마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작물을 계산하면 송인창이 20간, 문소 송수가 37간, 전동생이 2관 500문, 최흔이 60간, 이서종이 67간, 민순손이 2관인데 다같이 감수, 자도, 유의 죄로 논제하며 이연기, 박중우, 채담은 4관씩이며 김가가 1관, 김중윤이 6관, 윤종식, 조매, 안관호, 김맹형, 민충달한 1관씩이며 권념, 이순, 권설, 문자수, 김귀손, 김예의, 공기, 이종산, 김희는 모두 1관 미만인데 이들은 모두 나이 출납의 율로 논제하여 민순손은 그 죄율이 응당 장 80에 해당하고 전동생은 장 90대에 해당하며 송인창은 장 100대의 유 2천리에 해당하며 문송수는 장 100대의 유 3천리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모두 자자하여하며 최근 이서종 차는 차명에 해당하며 박중우, 최담은 장 80에 해당하고 이영기는 장 60에 해당하며 김맹형, 민충달, 이순, 이종산, 권념, 문자수, 김기손, 권설, 유종식, 조매, 김희는 장 70에 해당하며 안관호, 공기, 김임은 장 60대에 해당하며 김가, 김예인은 태 50에 해당하며 김중윤은 장 9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이를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납약은 나비를 전후하여 벼슬아치나 일반인들이 여러 곳의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어 여러 가지 환약하는 것을 말한다.
공수는 관아에서 쓰는 경비이고 감수, 자도는 감독하고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 도둑질한 제목을 말한다. 감림자도이다. 자자는 고대로부터 하던 형벌의 한 가지인데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험을 내어 죄명을 찍어 넣는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영조 때까지 시행하였다. 자자형이다. 감합은 개인으로 발송한 공문서의 끝을 원부를 대고 그 뒤에 얼려서 찍던 열, 원, 일과 자호가 새긴 도장인데 문서의 진위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하였다. 나이 출납의 이율은 관가의 전곡을 수령이나 그 담당자가 임의로 출납할 때 다스리던 죄율이다. 단주시로 11권 단중 2년 7월 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전제하기를 졸환 금천부원군 박은의 처 진한 국대부인 주씨와 한편부원군 조연의 처 변한 국대부인 김씨와 예산부원군 송거신의 처 마한국대부인 신씨와 풍산군 심기령의 처 정화 택주 김씨와 연성군 김정경의 처 화해 택주 왕씨 등은 나이도 늙었거니와 또 공신의 처이니 나이 70에 처사한 당상관의 예에 의하여 매달 술과 고기를 보내게 하라 하였다.